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시간입니다. 원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원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3.141592 이렇게 불규칙하게 한없이 계속되는 소수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즉 원주율은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라는 글자는 둘레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의 알파벳에서 따왔습니다. 원주율은 그 값이 끝없이 계속되는 소수라서 정확한 값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파이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초등수학 과정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3, 3.1, 3.14 등의 근사값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파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참고로 어떤 도형의 길이를 나타낼 때 L이라고 많이 쓰고 넓이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 S를 많이 쓰는데 L은 length라는 길이를 뜻하는 글자에서 S는 square라는 넓이를 뜻하는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원의 둘레, 원주라고 하죠. 원주는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L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2 곱하기 R 곱하기 파이로 쓸 수 있는데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숫자를 문자 앞에 쓰니까 L은 2파이 R이라고 쓰면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원의 넓이 S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기호로 표현하여 R 곱하기 파이 R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은 원의 일부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므로 비례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 대 호의 길이 L의 B는 360대 X의 B와 같다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므로 L 곱하기 360은 2파이 R 곱하기 X라는 등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L에 관해 정리하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결국 호의 길이는 원주의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X를 곱한 것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므로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 대 부채꼴의 넓이 S의 B는 360대 X와 같다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식도 역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S 곱하기 360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X 이것을 S에 관해 정리하여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X를 곱한 것이 됩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아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하고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호의 길이를 구하는 식의 양변을 2파이 r로 나누면 2파이 r분의 L은 360분의 x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60분의 x 부분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면 s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파이 r분의 l이 되고 파이와 r을 약분하면 s는 2분의 1 rl이라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s는 2분의 1 r의 공식은 뒤에 있을 입체도형 단원에서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도 사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반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는 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 반원에서는 곡선 부분과 직선 부분이 있는데 곡선 부분을 1, 직선 부분을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의 길이는 반지름이 5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5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2를 약분해서 5파이가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부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2를 곱해줍니다. 그럼 10이 되겠죠. 따라서 반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파이 플러스 10cm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8cm, 호의 길이가 4파이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뭔지 모르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파이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곱하고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4파이가 나왔다는 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해 볼까요? 8하고 360을 약분하면은 32에다가 45가 남죠. 45분의 2파이 곱하기 x가 4파이가 되니까 양변을 2파이분의 45를 곱하면 x는 4파이 곱하기 2파이분의 45가 됩니다. 파이, 2하고 4를 약분하면은 90이 남겠죠. 따라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90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를 구하는 식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나올 수 있죠. 자, 0, 0 약분하고 18하고 36 약분해서 2하고 2를 약분하면은 15파이가 남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15파이가 되겠죠? 넓이도 구해보겠습니다.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150을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0, 0 약분하고 18을 한 개 나눠주면은 여기 2가 남게 되고 2랑 18을 또 약분하면 9가 남겠죠. 9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되니까 9 곱하기 15는 135가 되고 파이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135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고 넓이가 72파이 제곱cm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S는 2분의 1 RL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72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L이라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2랑 12를 약분하면 6이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누게 되면 L은 12파이가 됩니다. L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의미하니까 2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전부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3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60도가 중심각인데 3개가 있기 때문에 부채꼴 3개의 호의 길이의 합은 반지름이 4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즉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원의 호의 길이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4 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파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는 전부 다 해서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8 곱하기 3은 24를 여기에 더해주면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4파이 플러스 24가 되고 이거를 4로 묶어내면은 파이 플러스 6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곡선을 이렇게 옮겨 볼까요? 그럼 이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색칠한 부분은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에서 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을 뺀 크기가 됩니다.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파이 곱하기 8의 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4파이 마이너스 16파이가 되니까 48파이가 남겠죠? 따라서 31번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양이 복잡한 형태인데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색칠한 부분은 이렇게 4분원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준 만큼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분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8의 제곱에서 4분의 1을 곱한 만큼이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만큼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파이 곱하기 6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4, 1은 4, 4, 6에 2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2가 남으니까 16파이 마이너스 32가 이 남은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32번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6파이 마이너스 32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바닥이 직사각형 모양의 창고에 오른쪽 끝에 고리가 고정되어 있고 이 고리에 염소가 묶여 있습니다. 이 염소를 묶은 줄의 길이가 6m일 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줄에 묶여 있어서 줄보다 멀리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줄이 반지름의 역할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원의 넓이만큼이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죠. 길이가 6m이기 때문에 염소는 여기 이만큼, 여길 기준으로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6m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3m, 이쪽이 6m만큼 되겠죠? 이만큼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6m니까 2m만큼, 이쪽으로도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은 여기서 2m만큼이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 표시한 부분이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면은 세 가지 부채꼴이 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여기가 90도니까 이만큼이 270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90도, 여기는 90도. 자, 그렇다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270인 부채꼴 하나,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하나,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해볼까요?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360분의 270은 4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는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27파이랑 4분의 9파이랑 파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28파이랑 4분의 9파이를 더해야 하니까 통분을 해주면 4분의 112파이 플러스 4분의 9파이, 즉 4분의 121파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넓이는 4분의 121파이 제곱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